날씨가 포근해지면 바깥 활동 계획 많이 세우시죠? 요즘엔 바깥 활동을 계획하기 전 날씨 예보만큼이나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대기오염 정보인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확인은 하지만 실내든 실외든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다양한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차단 제품들 만나보시죠. 다양한 크기의 공기청정기. 세탁 없이 미세먼지를 제거해준다는 의류 관리기. 공기 중에 빨래를 말릴 필요가 없는 빨래 건조기까지.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전제품들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미세먼지 차단과 관련 있는 공기청정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생활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큰 덩치로 거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던 천편일률적인 모습에서 나아가 크기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부터 잡지책만한 크기, 유선과 무선 제품까지 모두 활용 장소가 달라 크기와 모양이 다른 공기청정기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방패 모양 같기도 하고 네. 또 들어보니까 정말 가벼운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작은 것도 공기청정기인가요? 가장 큰 게 12평, 그다음에 7평, 또 3평, 또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유아용. 예, 이게 한 1, 2평 정도 될 겁니다. 큰 대형 공기청정기 많이 공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저는 대형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전체 작은 방, 큰 방, 주방까지 오염된 공기를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공간을 나눠서 정화를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서 소형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크기가 다양해지면서 가정뿐 아니라 차량 안까지 활용 공간도 많아졌습니다. 차량 안에 비치된 작은 공기청정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기 전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봤는데요. 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79 ppm,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인데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고 1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한 뒤 다시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0.011 ppm, 실내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공기청정기, 구성품도 간단한데요. 이게 바로 기술의 핵심인 이 나노필름 필터입니다.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의 필터에서 유독물질이 지난해 필터 내 유해물질 검출이 잇따르면서 필터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는데요. 기존 필터에 살균제 성분이 필요했던 구조적 이유를 개선해냈습니다. 헤파 필터를 이용한 필터 같은 경우는 항균 처리를 따로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습기가 차게 되고 2차 오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이제 습기가 차지 않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따로 2차 오염이나 혹은 이제 항균 처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OIT 관련이 없는 제품입니다. 단순하게 생긴 이 필터가 공기 속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원리는 바로 정전기인데요. 필터 양면이 플러스 성질과 마이너스 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전기의 극성으로 공기 속 오염물질을 포집합니다. 우와, 연기가 금방 사라지네요. 그럼 어떤 실험인 거예요? 이게 담배 연기도 이제 입자이다 보니까 저희 필터에 전부 입자가 달라붙어서 순식간에 공기가 정화되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플러스 극의 입자는 이제 필터의 마이너스 부분에 붙게 되고요. 마이너스 극의 입자는 이제 필터의 플러스 극에 붙게 되는 정전기 방식을 이용한 필터입니다.
더러워진 필터를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진공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인 뒤 물로만 세척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M10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PM2.5를 초미세먼지, PM0.3을 극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이 나노 필름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 PM0.3이 극미세먼지까지 걸릴 수 있는 공기 정화 필터고요. 이제 1년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해도 1,2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전기요금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봄철에 발생했던 황사나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는 불청객이 됐는데요. 가전제품뿐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에도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면 실내 환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 뿌연 하늘을 보면 쉽게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리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문을 닫고 있자니 좀 답답하고 그렇다고 뭐 창문을 열고 자주 환기를 시키자니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 좀 많죠, 요새는. 실제로 미세먼지가 있다고 환기를 시키지 않을 경우 실내 공기질이 바깥보다 더 나쁘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손신자 씨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자 미세먼지를 차단한다는 방진망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방진망을 설치한 뒤 환기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는데요. 예전에 일반 저희가 그냥 방충망을 했을 때는 밖에 오염이 좀 심하고 그러면은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청소해보고 그러면은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도 그냥 이렇게 봐도 그냥 검은 먼지나 이런 게 많았는데 이거 바꾸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많이 차단이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창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들어오는 양이 확실히 줄었어요. 통기성은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는 걸러준다는 방진망. 효과가 있을까요? 방진망으로 공간을 나눈 유리 상자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진망을 사이에 두고 각 구역의 오염도를 측정했는데요. 바람을 넣어주자 방진망 바깥쪽의 종이가 흔들립니다. 통기성은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한쪽에만 생활먼지를 넣어봤습니다. 방진망으로 나눠진 다른 쪽의 오염도는 변화가 없는데요. 실제로 방진망 한쪽 면은 먼지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는 반면 먼지를 쏘여준 반대면은 하얗게 먼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은 마스크나 필터에 사용되는 나노 섬유인데요. 머리카락 400분의 1 굵기의 나노 섬유가 방사되어 있어가지고 거미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미세먼지 방진망은 물리적인 작용과 정전기적 포집 작용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미세먼지를 걸러줄 수 있습니다. 나노섬이라는 게 사실 필터 개념이었거든요. 저희가 마스크, 이런 에어컨에 대한 필터에 많이 소재가 들어갔었는데 그 소재를 저희가 이제 방충망에 접목을 한 거죠. 필터 같은 경우는 통기성은 아예 없는 제품인데 요거를 통기성을 나오게끔 하는 게 저희 기술의 키포인트죠. 방충망 업체였던 이곳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환기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점에 착안해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과 틈새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제품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제 갈수록 미세먼지나 황사 쪽이 심해지다 보니까 단순히 방충이 아닌 방진망 개념으로 이제 점점 추세가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죠. 과거에 방충망 시장에서는 매출이 규모가 저희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 규모였다면 이제 방진망 개념으로 가면서 규모가 약 50억에서 100억 사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의 판도까지 바꾸고 있는 미세먼지. 가전부터 화장품, 인테리어까지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